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태인들의 많은 지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태인들은 종신보험을 가지고 부를 상속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안내할 이 보험은요. 나도 부를 누리고 또 자녀에게도 부를 누리게 하고 손자, 손녀까지도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연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3세대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난을 대물림하면 안 되고요. 부를 대물림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즉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자에게 주고 싶다 또는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내가 좀 돈이 없다 그런데 자녀와 손자들은 좀 잘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조기 사망. 나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싶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에 맞춰서 살고 싶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조기 사망. 이때는 사망을 준비한 분들에게는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족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살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오래 산다는 어떤 고객님들은 난 80세만 살고 싶어라고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를 넘어섰기 때문에요. 120세, 150세를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것과 또 너무 오래 사는 이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은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겠죠? 네,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데 언제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모든 분들은 물론 당연히 지금 바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죠? 자, 보니까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1989년 정도 우리가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연금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6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80대가 훨씬 넘어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100살 넘게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다 100세를 넘게 사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매번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조기에 좀 사망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 진짜 농담처럼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의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질병도 다 고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확정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경험생명표라는 것이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데 납입을 하고 나서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탈 건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그만큼 오래 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연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요. 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하셔야 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노후를 과연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혹시 기대하고 계신가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절대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요. 보통 부부가 아주 최소로 월 생활비 200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데요. 은퇴 후에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이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살게 됩니다. 60세에 은퇴하신 분들 요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30년 이상 사셔야 되고요. 70세에 은퇴하시더라도 30년 이상 준비하셔야 되는데 월 생활비를 200만 잡는다 하더라도요. 총 7억 2천만 원. 30년 쓸 비용은 7억 2천이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대부분의 표준 생활비로 봐서
보통 뭐 300에서 500 정도 쓰신 분도 많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비용은요 약 291만 원. 그렇다면 그렇게 쓰더라도 30년 쓰면요 10억이 넘습니다. 10억 한 5천 가까이 들게 되죠. 자, 이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모을 수 없고 적금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오래 살게 되고요. 또 아프면서 질병이 있지만 치료받으면서 또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오래 살게 됩니다. 즉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래 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연금이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연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중금리 연금도 있고요. 달러 연금도 있고요. 변액연금도 있고요. 또 종잣돈이 있으면 일시금을 거치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님께 소개할 연금은요 2가지인데요. 첫째는요 그냥 크게 위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적립을 계속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연금을 준비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3세대 부를 이어주는 이런 연금보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망보험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망보험금은요. 내가 오래 사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요. 내가 낸 돈과 적립금과 사망보험금을 내가 낸 돈의 200배, 최고 3억까지 제도성으로 이 안에 들어있게 해놓은 이런 연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돈을 준비하고 오래 사는 시대를 당연히 먼저 준비를 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조금 일찍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요.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공짜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80세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요. 사망보험금을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200배를 올려드립니다. 200배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네, 50만 원이면 1억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10만 원이면요, 2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망보험금을 그냥 얹어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금보험 많이 준비하셨고 지금 수령 중에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요. 여기에서는요, 더블케어 연금이라 그래서 잠시 저희가 설명을 여기서 해드릴 건데요. 더블케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생토록 타는 연금이 있고요. 또 내가 얼마 받고 나서 자녀에게나 주는 상속연금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확정연금, 내가 만약에 뭐 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10년 또는 20년 기간을 정해놓고 조금 더 땡겨서 많이 받는 이런 연금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서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가입하고 나면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타게 됩니다. 뭐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타게 되실 텐데요. 이때 내가 낸 돈과 이자가 붙은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평생토록 내가 원하는 이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나는 오래 살는데 혹시라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실적 배당형으로 해서 계속 타는 돈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들을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더블케어 연금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도중에 건강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요. 80세 전에 연금을 그 전에 수령을 하시더라도 80세 이전에 혹시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또는 뭐 중대한 수술 또는 치매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일상생활 장애, 내가 거동이 불편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내가 받기로 한 연금을 확정적으로 2배를 드린다는 거죠. 연금을 만약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10년간 1,000만 원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런 많은 연금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요. 더블케어라는 것이 요즘 치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보장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의 포커스. 자, 부를 상속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연금을 대물림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요. 부모님께서 계약을 하게 되죠. 부모가 납입 기간을 정해서 놓고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은 자금을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납입기간을 좀 길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30년 납입으로 하시게 되면요. 부모가 계약을 하고 나서요. 30년간 꾸준히 납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30세다 그러면 자녀가 그다음에 이어받아서 추가 납입만 하시면 됩니다. 추가 납입은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고스란히 다 추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자녀가 또 납입을 끝내고요. 그 자녀에게, 즉 이 부모로부터 보면 손자가 되겠죠. 3세대. 이 3세대인 손자가 또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납입을 하시고 자녀가 추가 납입하시고 손자가 추가 납입하시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납입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필요하시면요. 당연히 빼쓰는 인출도 가능하십니다. 인출도 가능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 보험을 가지고요. 내 자녀에게 피보험자를 교체해서 즉 보험 대상자를 바꿔서 해주거나 또 자녀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손자에게 이걸 바꿔드리죠. 대부분 최근에 우리 그 배우자 간에도 내 연금을 남편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남편이 갖고 있는 연금을 나한테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연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고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대물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월 50만 원씩 12년 납을 해서 만약에 30년간 납입을 한다 그러면요. 네, 1억 8천 정도를 부모가 내게 되죠. 1억 8천. 자녀도 추가 납입으로 사업비 없이 추가 납입으로 똑같이 1억 8천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손자가 이어받아서 똑같이 1억 8천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5억 4천을 가지고 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약 3.37 했을 때 약 38억이라는 돈을 손자에게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맞춤이 가능한데요. 제가 50만 원을 예를 들었지만 뭐 10만 원부터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정말 더 큰 부를 이루겠다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가능하시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자녀도 추가 납입하면서 꺼내 쓰고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 연금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교체는요. 우리가 개인 계약은 당연히 가족관계상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하시고요. 최근에는 법인 계약도 가능하십니다. 즉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가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요. 이 부분은 임원과 대표를 교체할 때 피보험자를 교체를 통해서 법인 계약도 그대로 가서 아주 오랫도록 장기 복리 효과를 누려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고 2회까지 피보험자를 2명까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평생을 거쳐서 2명까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5세에서 80세까지는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 바로 자녀가 수령해도 되고요. 손자가 수령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일반 연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교체할 때요. 15세에서 70세까지는 누구나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연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지 않았던 연금들인데요. 5천만 원 이상 사망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평생 주치,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해드는 평생 주치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또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한 투자 실적을 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펀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펀드 운영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주식 채권을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매번 생활자금도 일정하게 내가 원할 때 뺐을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중도 인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보험 대상자를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연금은 이 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3세대까지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가능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연금만 준비하시는 부분, 나는 사망보험 필요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 연금만 해서 내 걸 쓸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도 필요하고 또 이 상속자금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사망보장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기간을 변경 가능한데요.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은요.
절대로 납입 기간을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12년 납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줬었을 때 15년, 20년, 30년, 50년 납입까지 납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납으로 해놓으시면요. 언제든지 납입 기간을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가입 금액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40세, 50세가 월 30만 원을 가지고요. 만약에 연금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총 납입은요. 4,320만 원. 납입을 제가 12년. 왜냐하면 납입기간을 나중에 혹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 납 정도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70세 시점에 적립금이요. 30세 같은 경우는 1억이 넘게 되고요. 40세는 8,500, 50세는 6,200인데 여기에 제가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의 20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는요. 6천만 원. 6천만 원 플러스 사망하시게 되면 6천만 원 플러스 이 적립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억 6,854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립금과 내가 낸 돈은 고스란히 다 모여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덤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긴 제가 이제 10년 납으로 한번 예시했었을 때요. 월 50만 원씩 10년 내면 6천만 원을 가지고 하면 월 50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은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짜리로 가입하신다 그러면요. 사망보장은 2억입니다. 2억 플러스 낸 돈 플러스 적립금을 사망 시에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자금을 물려줄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하더라도 꾸준히 납입하셔서 3세대까지 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피보험자를 교체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연금에도 없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많은 적립금을 고스란히 자녀나 손자 또는 법인으로서는요. 내 사업체를 자녀가 이어받았을 때도 그대로 적립금을 복리로 이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2년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언제든 납입기간을 후에 필요에 따라서 길게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거나 또 3개월 이상 오랫동안 입원해서 소득이 끊길지라도 납입을 뒤로 미뤄서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납입을 종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납입 유예, 즉 미뤄서 결국은 내셔야 되지만 이 연금은요. 그 시점에서 납입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만 내셨다면요. 납입기간 대비 반만 내셨다면요.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고도 계속 불려서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시납을 활용해 가지고요. 자녀의 증여 플랜으로도 가능합니다. 월납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일시납으로 목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이런 플랜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연금.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서 부를 되물림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연금에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을 통해서 부를 자녀와 또 손자, 손녀까지 이어주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